오늘도 3분봉 단타에 대한 강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매매법도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원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옆에 매물대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원칙은 일봉상 저항 라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주의사항을 일러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섯 번째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이 9시 44분입니다. 이 시점에서 차트를 보여드리고 또 장이 끝난 시점에서 오늘 주가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따 오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DGP입니다. 상당한 순발력이 있어야 잡을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세 번째 3분봉에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삼총사가 거의 밀집해서 모여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한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야 큰 상승분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상한가로 직행하기 때문입니다. 단주로 연습하시면서 이런 종목을 잡아내는 순발력을 기르신다면 당일 단타 고수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꼭 단주로 연습하셔야 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BK홀딩스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2차 저항 라인 돌파 후 바로 조정을 보입니다. 이런 거에 쫄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급등 후 조정은 주가 변동의 기본 공식입니다. 제가 찾아낸 세 가지 조건은 주포가 당일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작정한 종목을 찾아내는 조건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조건들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일 전고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것입니다. 단주로 연습하실 때 여기서 한 주를 더 사는 것입니다. 이제 고점에서 밀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딱 봐도 일봉상 저항 라인에 걸려있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어집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지바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건 뭘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 종목에 큰 악재라도 생긴 것일까요? 오늘 공부는 3분봉 단타에 집중을 해야 하지만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 이 차트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한다면 당연히 궁금증이 생겨야 합니다. 제가 이 종목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다면 하얀 원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찾아보았습니다. 조금 지나간 뉴스이지만 의미 있는 뉴스입니다.
작년 11월 말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농간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와 보았습니다. 일단 뉴스를 들어보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코스닥 상장사 BK홀딩스의 주가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공시를 통해 주력 사업이던 반도체 패키징용 솔더볼의 생산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BK홀딩스 측은 사업 재편을 통해 수익성과 재무구도를 재편하고 현재 보유한 광고 사업부를 중심으로 신사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BK홀딩스는 올 연초 이후 250%가 넘는 폭등세를 보였지만 전날에도 12%에 가까이 하락하는 등 최근 들어 큰 약세를 띠고 있다. 이는 오랜 실적 부진을 겪은 BK홀딩스가 최근 주력 사업 부문에서 철수를 선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BK홀딩스는 전날 반도체 패키징용 솔더볼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종료하고 재무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공시했다. 최근 수년간 반도체 업황이 하락세를 달렸고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이 감산을 결정한 것이 큰 타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BK홀딩스의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영업손실이 각각 31억 원, 20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 3분기 누적 영업손실도 27억 원으로 적자가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작년 전체 매출의 51% 88억 원을 차지하던 반도체 솔더볼 부문은 올 3분기 기준 35% 46억 원으로 크게 쪼그라든 상태다. 이는 똑같이 반도체 솔더볼 제조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덕산하이메탈의 경우 올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27억 원으로 작년 영업이익 23억 원 대비 적자 전환되기도 했다. BK홀딩스 측은 지난 2022년 출범한 광고 사업부를 통해 당분간 수익을 내고 사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입장이다. BK홀딩스는 반도체 솔더볼 제조 외에도 광고, 제작 매체 대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작년 매출 85억 원에 이어 올해 3분기 누적 84억 원을 기록했을 정도로 빠른 성장을 보이는 중이다. 사실상 반도체 솔더볼 제조 부문을 넘어선 주력 사업 부문으로 떠오른 상태다. 단 BK홀딩스가 광고 사업부 하나만을 내세우고 별다른 신사업 진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이상 주주들의 불안은 점차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업계에서는 현재 반도체 업황이 바닥에 다다르고 내년 반등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BK홀딩스가 이처럼 쉽게 주력 사업을 벗어던진 데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반도체 관련 상장사들의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업 부문 철수를 공시한 곳은 BK홀딩스 외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BK홀딩스 측은 보유하고 있는 솔더볼 생산 설비의 처분이나 관련 인력의 구조 조정 여부는 물론 향후 사업 재개 가능성, 신사업 모색 방향성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BK홀딩스는 토지건물기계 등을 포함해 약 8억 원 규모의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29명의 정규직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관련 공시에서 BK홀딩스는 솔더볼 사업 부문 중단으로 회사가 보유 중인 잔여 사업 부문 역량 강화, 신규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수익성과 재무구조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이상한 뉴스가 나왔네요. 똘똘이 다시 나오세요. BK홀딩스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17.20% 올라 988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박스권에서 벗어나 6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있다.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인식에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부가 가치 소재 사업인 미터 페이스트 사업, 반도체 패키징용 솔더볼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 및 영업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솔더볼은 반도체 칩과 인쇄회로 입한 PCB를 정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작은 구형의 금속 입자이다. 마치 납땜처럼 두 부품을 붙이는 역할을 하며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핵심적인 부품으로 사용된다. 이상입니다. 이게 무슨 요지경인가요? 얼마 전에 주력 사업인 솔더볼 부문에서 생산과 판매를 중단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내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업 탐방의 중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불개미 군단이 강력한 사회단체로 성장을 하면 기업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 기업 탐방이 필수라고 제가 강조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과정이 없이 소문이나 뭐하더라에 의존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주식시장의 터무니없는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세력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하려는 회사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네이버나 유튜브에 나온 자료만이라도 싹 다 찾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투자를 결정하시나요? 물론 이런 잡주들은 당일 단타 개념에서 먹고 빠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 종목에 장기 투자 내지 스윙 투자를 결정하셨다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세도 검토를 해야 하고 재무제표도 보아야 합니다. 같은 업종의 기업들과 비교해서 PBR, PER, ROE 등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반대로 시황에 따른 어떤 악재가 숨어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차트상의 주가 흐름도 철저히 분석을 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신 후에 투자를 결정하시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제가 뉴스를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과대 낙폭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어떤 이유로 과대 낙폭이 발생을 하며 또 어떤 타이밍에 과대 낙폭 후에 급등을 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자료를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제 잠정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주주와 짜고 주포 세력이 벌이는 농간이다. 이것이 저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이 차트를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요? 과대 낙폭도 그렇지만 누가 보아도 인위적인 조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분봉상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막손 세력이 단기적으로 헤쳐먹고 빠지는 것이라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일봉상에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가가 급등을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개미들이 따라붙습니다. 이 종목에 큰 호재가 있는 것이 아닐까 막연히 추측을 하면서 말이지요. 급등 자체가 세력들이 자전거래로 만들어낸 그림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면서 말이지요. 그럼 단기 고점에서 세력은 따라붙은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빠져버립니다. 이제 과대 낙폭 지점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완전 반대 현상이 나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인위적인 조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뉴스를 흘리며 주가를 폭락시킵니다. 이것도 다 세력의 장난입니다. 이번에는 개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한 수작입니다. 그래놓고 조금씩 주가를 부양시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모두 세력 양아치 새끼들이 개미를 갖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차트를 보고 있으면 열불이 터집니다.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세력들의 농간에 놀아난 것일까요? 이 종목은 누가 보아도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 아닙니다. 재무도 그저 그런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잡주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와 관련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리딩방에서 현혹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더라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회사에 엄청난 호재가 숨어 있다. 대기업에서 투자 제의가 들어왔다. 혹은 인수합병 제의가 들어왔다. 혹은 대형 수주건이 성사되었다. 별별 무성한 소문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 사이에서 쉬쉬하며 돌아다닐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주포 세력의 농간이라는 것을 의심해 볼 생각을 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이 종목에 투자를 했다가 개피를 보게 되는 것이 이미 결정된 시나리오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철저하게 당일 단타 개념에서 먹고 빠져야 합니다. 절대 소문에 이끌려 다니시면 안 됩니다. 최근 어떤 구독자께서 메일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주식 투자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일단 짧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단주로 연습하실 생각부터 접고 지금부터 1년 동안 공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관련 서적 100권을 독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100종목, 코스닥 상위 100종목의 차트를 월봉, 주봉, 일봉, 분봉을 1년 동안 관찰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200종목에 관련된 뉴스를 매일 챙겨보겠다고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딱 1년만 하시면 시장의 흐름이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시황을 파악하는 공부입니다. 시황에 따른 주가 변동을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만드는 영상을 보시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생리를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주식 유튜버의 영상들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공부를 한 과정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과정이 저점을 다지는 기간입니다. 주식에서 저점을 다지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할 때 힘이 좋아집니다. 이 시장에 입성해서 수익을 좀 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답답한 심정을 저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3년 동안 공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누가 보면 거의 폐인이라고 할 만큼 방구석에 처박혀서 주식에 몰입을 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만 빼고 주식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꿈에서도 주식을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3년 동안의 몰입이 있었기에 이나마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어설픈 기법 하나로 이 시장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신다면 꿈 깨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짜 목숨 걸고 이 일을 해왔고 지금도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도 아차하다 실수하면 세력들의 핸들링에 당하고 맙니다. 부디 신법부터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시장에서 유치원생이다 라는 대호각성이 필요합니다. 유치원생이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거쳐 대학에 들어가야 이제 뭐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 방에 뛰어넘는 비결 같은 것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최소 3년 내지 5년은 공부를 해야 제대로 이 시장에서 비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지난 3년 동안 밤을 새워 연구한 것입니다. 저같이 공부하실 자신이 있으시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럴 자신이나 각오가 없으시면 절대 시드를 느리시면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 시장을 떠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 모릅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장에서 성공한 슈퍼개미들도 8번 깡통을 차고 나서 9번째 성공을 했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3,000개의 차트를 연구하고 나서 물리를 터득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자신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이 시장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제 진심에서 나온 충고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 과대 낙폭 후의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을 오늘 돌파했습니다. 이 종목은 누가 보아도 세력주이며 작전주입니다. 절대 초보들이 건드릴 수 없는 차트입니다. 당일 단타 개념에서 먹고 빠지는 차트입니다. 이런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당일 단타 개념에서 일봉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요 저항 라인을 돌파했지만 다음 저항 라인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선을 긋지 않더라도 윗꼬리만 보고도 저항 라인에서 밀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리 매도하고 빠져야 합니다. 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지금이 12시 38분입니다. 공중 부양선을 살짝 깨고 반등을 합니다만 저항 라인을 돌파할 힘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전에 저항 라인에서 밀릴 때 빠지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넥슨 게임즈입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 여기서 만족을 합니다. 이후 무난하게 상승을 합니다. 중간에 전환선이 살짝 깨지는 모습도 보이지만 버텨볼 만합니다. 그러다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전환선이 깨지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주 좋은 매도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좋을 때는 일봉을 확인하지 않고도 분봉상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봉상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날아갈 만했네요. 위에 매물대가 텅텅 비어있네요. 분봉 단타를 하더라도 일봉을 확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상승을 시작할 때 재빨리 이 차트를 확인했다면 오늘 날아갈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일봉을 좀 길게 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게 역사적 신고가에 접근한 종목의 매력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월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지라인입니다.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면 곧 돌파가 나온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지지 후 반등 혹은 지지 후 돌파라는 공식을 다시 한번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월봉으로 가보겠습니다. 틀림없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 종목은 우리나라 게임주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기회를 놓쳤네요.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입니다. 최근 4달 동안 상승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매도 세력들의 밥이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다 그랬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되자 날개를 단 것입니다. DM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DMI에서 두 선이 한껏 벌어지기 시작한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타점을 잡았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떤 한 종목에 대해 분석을 할 때 월봉, 주봉, 일봉, 분봉을 다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차트 분석만 해도 답이 나옵니다. 그럼 주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매매법으로 따져도 좋은 타점이 보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주봉 매매법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초보자들이 가장 손쉽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속칭 추세를 먹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매매법입니다. 아직 주식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단주로 주봉 매매만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이도로 따지면 사실 단타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일봉 매매법입니다. 단타는 원칙을 지키는 엄격성과 순발력만 있다면 일봉 매매보다 훨씬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봉 매매야말로 진짜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차트 전문가가 아니면 제대로 된 타점을 잡아내기 쉽지 않고 포지션을 잘못 가지고 가면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주린이들은 소문에 휩쓸리거나 거의 일봉만 보고 매매를 합니다. 과연 공부가 되어 있지 않는 주린이들이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역사적 신고가 영역, 그리고 지지 후 돌파라는 공식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일봉 매매입니다.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타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주포 세력은 대학생이고 주린이 개인 투자자는 유치원생입니다. 마치 유치원생들이 대학생하고 농구 게임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냉엄한 현실입니다. 또 그렇게 몰아대는 유튜브상의 사기꾼 새끼들이 많습니다. 제 입이 더러워질까 더는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월봉, 주봉, 일봉, 분봉을 다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식 유튜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유치원생들을 대학생들이 놀고 있는 농구장에 던져놓는 것과 마찬가지 일을 하면서도 일말에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놈들을 보면 찢어 죽이고 싶습니다. 아직도 주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나간 제 영상을 2번, 3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봉 분석에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주봉 매매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일 단타는 눈으로만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넥슨 게임즈 같이 역사적 신고가에 들어간 종목은 철저히 종목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장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올 때까지 공부 또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대북 관련주, 우크제권 관련주, 그리고 퀀타매트릭스란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관련주와 우크제권 관련주는 트럼프와 관련이 있습니다. 퀀타매트릭스란 종목은 텐베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종목 하나가 급부상을 하면 그 종목에 관련된 모든 블로그를 다 뒤져봅니다. 전문의들의 분석을 들어보고 시장 자체에서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가져올지를 나름대로 판단을 해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절대 진입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식 투자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심오한 게임이다. 너무 많은 변수들이 숨어 있으며 곳곳이 함정인 게임이다. 게임 공략집만 해도 종류가 수천, 수만 가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공략집이 옳은지도 알 수가 없다. 어느 때는 A라는 공략집이 맞기도 하고 어느 때는 D라는 공략집이 맞을 때도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황을 따라가기도 숨이 찰 정도이다.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성공을 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그러나 이런 불가능을 해낸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성공한 과정을 보면 얼마나 치열한 탐구 과정이 있었는지 엿볼 수 있다. 그 과정을 뛰어넘는 비결은 어디에도 없다.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즐길 줄 알고 그 과정을 묵묵히 이겨낸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 과정을 견뎌낼 자신이 없다면 과감히 이 시장을 떠나는 것이 좋다. 제가 이 말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드릴 것 같아 조심스러웠지만 꼭 한 번은 드리고 싶었던 말입니다. 너무 늦게 시작하신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결연한 각오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할 줄 아는 신법만 있다면,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면 천천히 묵직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오만하지도 말며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는 자세로 공부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모레 주말에도 별일이 없다면 3분봉 단타를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고 샤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네요. 누가 이 무더위를 이기는 비법 같은 것을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